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일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이번에 회기 중에 여러 우리 지역 경제와 또 특히 코로나와 관련해서 여러 마음 좀 많이 힘드셨을 텐데, 또 우리 성북과 관련된 여러 발전적인 대안 많이 제의해 주시고 또 좋은 안건 건설적인 의견 많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더불어서 이번에 우리 성북구의가 개원 30주년을 맞이했는데, 어느 때 같으면 굉장히 좀 축복 속에 지금까지 이뤘던 여러 공과를 주민들과 함께 이런 축하를 받아야 할 그런 자리임에도 긴급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 상황 때문에 우리가 좀 지역 분위기 또 주민들의 여러 고통 이런 부분 때문에 좀 편치 않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를 함께 우리 성북 삶을 이어감에 있어서 안타까운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북구의 좀 주민들하고 우리 성북 미래를 위해서 서로 이제 신뢰, 상호 서로와 간의 이제 믿음 이런 것을 좀 통해서 좀 행복한, 더 가까운, 편안한 이런 성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과 잘 보조하면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럼 아까 김호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립 전 예산의 적법 절차와 예비 편성 지출의 적성성에 대해서 아까 5가지를 질의를 해주셨는데, 먼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혹시 부진한 부분은 저희 부서 우리 기획경제국장께서 좀 이렇게 세밀하게 답변 드리는 걸로 좀 이렇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1차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기획경제에 답변 드리는 걸로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결론만 먼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지난번 1차 추경 때 왜 성립 전 예산을 모두를 상정했냐 안 했느냐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 부분에서도 뭐 상당히 저도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우리가 이제 원포인트로 80억 원의 그 우리 성북구 예산 이 부분을 그다음 이제 민생경제지원금으로 원포인트로 하기 때문에 다른 추가 경정 예산까지 전부 다 우리가 한꺼번에 모아서 하기까지는 그때 저희 나름의 이제 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이렇게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부서 그리고 또 사업도 또 방대했고 예산도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부서와 전부 그냥 계상을 해서 차기 추가 경정 예산 때 그 부분은 좀 2차 추경 예산 때 우리가 성립 예산을 상정을 하자 의견을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1차 추경 예산 때 이거 전부 한꺼번에 처리하기가 좀 너무 방대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뭐 저희가 행정 편의를 위해서라고 이렇게 뭐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도 일부는 좀 처음에 직원들하고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나 우리가 원포인트로 80억 원의 예산만 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좀 논했기 때문에 모두를 다 부서별로 취합하고 또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다른 추경에 하기는 좀 너무 방대했다. 그래서 2차 추경 예산은 때 상정하기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1차 추경 예산을 상정 안 했다고 해서 이것을 성립 전 예산을 별도로 편법이나 불법했다라고는 이건 생각지는 않습니다. 저도 당연히 지방재정법 때 45조에 따라서 추가 경정 예산 성립 전 사용은 우리 지방재정법에 반드시 명시돼 있어 이 재량권 한정해서 했다라고 저는 이 부분에서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성립 전 예산 제도는 추가 경정 예산안 중 예를 들어 중앙정부나 시도에서 아까 우리 김호식 의원님이 전부 다 상세히 설명을 주셨지만 자치시군구에게 그 용도가 지정되는 항목이 딱 지정되는 예산이죠. 이 부분은 다른 용도로 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불법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뭐 경쟁이나 이런 부분은 불가하지요. 그래서 이 수요 전액에 교부된 그 경비에 대해서는 재호 구급이나 뭐 복구비 관련해서는 우리에게 교부된 그런 경비는 추가 경정 예산안의 성립 이전에 이미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예산 집행의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해서 만들어진 그런 제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서울시의 25개 구청 중에서 이렇게 지금 성립자 예산을 사전에 우리 추가 경정 추경에 지금 반영을 해서 의회 승인을 받는 데는 유일하게 우리 성북구밖에 없습니다. 24개구는 지금 현재 하지 않아요. 옛날에 했던 그 제도대로 좀 간주 처리를 하고 있죠, 다른 구에서는. 우리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2019년 1월 달부터 의원님들 말씀해 주신 그걸 좀 이걸 적용하는 게 낫다, 이렇게 타당하다,
이게 우리 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2019년 1월 달부터는 저희가 성립적 예산을 반드시 의회에 이렇게 보고하고 승인 받고 이런 절차를 지금 현재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립적 예산과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그 부분을 공감을 합니다. 또 우리 집행부와 또 일부 저하고 우리 집행부 우리 부서장들하고 약간 이제 다른 견해가 있을 수도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서로 이제 답변 자료를 만들어 보니까. 근데 대부분의 의견은 저도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저하고는 상당히 좀 이렇게 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공감을 많이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관례대로 이어왔던 여러 가지 좀 편의적인 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개선해서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고 좀 이렇게 민주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개선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 자세한 것은 상세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경제국장께서 의원님들의 좀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준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순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장님 나오셔서 자세한 말씀. 네. 예. 네, 기획재정국장 한재원입니다. 뭐 청장님께서 대강에 또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답변을 해주셔서 저는 실무적으로 이제 총괄하고 입장에서 실무적인 내용. 예. 네, 기획재정국장 한재원입니다. 뭐 청장님께서 대강에 또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답변을 해주셔서 저는 실무적으로 이제 총괄하고 입장에서 실무적인 내용. 예. 등과 또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성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의 심사 기능이라든가 의결 기능이 상당히 존중되고 있고요. 저희 이제 집행부 입장에서도 상세한 설명과 그거에 대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전에는 간주철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게 성립전 예산이 되다가 이게 2019년 1월부터 성립전 예산으로 이렇게 이제 그 변경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간주철이라는 것은 그 아시다시피 이게 법정 용어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쓰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법의 취지도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의회 기능을 좀 강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맞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성립전 예산으로 이렇게 지금 의회 승인을 받고 이렇게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성립전이라는 거는 의회의 예산으로 성립되기 전의 예산이다. 그래서 이렇게 성립전 예산으로 지금 이렇게 이름을 불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간주철이라는 거는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이게 간주철이라서 사실 그게 관례적이면서 행정 편의적인 면이 전혀 없잖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립전 예산으로 되면서 의원님들의 이제 생각과 그런 것들이 비록 그게 용도가 정해지고 또 지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그 예산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의원님들한테 이제 하기 위해서 성립전이라는 용어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의원님이 이제 이런 성립전 예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방자치법 127조 규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 의결해서 이제 예산으로 성립이 돼야 되지만 이제 그 지방재정법 45조 단서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 및 이제 시도로부터 용도가 지정이 되고 소요 전액이 이제 교부된 경비와 그 다음에 국가나 시로부터 재난 구호 및 복구와 관련해서 이제 복구 계획이 확정 통보된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추가행정 이전에 사용할 수 있고 또 동일 회계연도 차기 추가 경정 예산에 계상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의회의 이제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권에 대한 어떤 예외 적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성립전 예산은 이제
그 국가하고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1년 회계연도에 이제 그 독립된 예산의 운영 상황에서 어떤 이제 사업의 어떤 원활한 수행하고 그다음에 그 자치구라든가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정권이 조화될 수 있도록 이런 하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엄격하게 지정이 돼 있죠. 용도가 지정이 되고 소요 예산이 전액이 교부된 경우에 한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단서 조항 이제 그 후미에 보면은 성립정 사용 경비도 동일 회계 연도의 차기 추가 경정 예산안에 계상하도록 하도록 해서 성립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한 절차적 조항을 이렇게 반드시 추경에 계상해야 된다는 이런 절차적 당위성을 또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이제 그 이런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편성하고 또 집행하도록 하는 그 예산의 기본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라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해서 집행의 시급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지방재정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이 이제 궁금하시는 그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란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궁금하시고 또 그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물론 이제 행정안전부의 질의 내용이라든가 답변 내용을 이제 보면 시군구의 경우에는 시군별 부담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사업비를 이제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사업비 전액 교부 결정되고 금액이 내시가 이루어진 경우에 이제 이런 이제 그 성립전 예산을 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좀 질의를 해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런데 이제 그 행안부 이제 신속 집행 적극 그 활용 지침이 또 금년 1월에 또 이게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그 구비 부담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도 국시비 재원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한 경우 교부된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필요시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수간경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좀 그 범위를 좀 넓혀놨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에 따라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도 이 지침에 따라서 집행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번 그 추경 때 3월 추경 때 왜 차기 그 추경에 왜 계상을 하게 돼 있는데 왜 안 하고 왜 그 긴급 재난 지원금만 하게 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월부터 3월까지 성립전 예산이 이제 내려온 것에 대해서 사실 이제 그 계상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 28개 부서, 98개 사업이 한 112억 정도가 이제 계상돼서 심의 의결을 했어야 했지만 이제 그 아시다시피 이게 원 포인트로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좀 맞질 않아서 이렇게 좀 그 저희들이 그 예산안에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기에 추경행정 예산에 꼭 반영을 해서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좀 널리 이렇게 양해해 주시겠으면 합니다. 다음은 예비비 편성 지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예산 과정은 이제 편성과 심의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결산하는 이렇게 3년의 순계로서 가는 게 이제 예산의 결산 과정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은 이미 이제 그 법률이 다 그 통제점이라든가 민주적 통제하는 방법들이 이미 다 그 법률이 정했고 조례가 다 정해고 있어서 이미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구 어떻게 보면 그 예산 운영의 탄력성을 이제 부여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전체 예산의 일반 회계 1%를 예비비를 할 수 있는데 1%의 범위 내에서는 집행부의 어떤 재량권을 그 안에서 재량권을 예외적으로 이렇게 그 사전 의결을 하기 전에 재량권을 부여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력성을 제도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그 지방자치법 129조에
이제 이걸 이 내용을 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그다음에 기금 운영 계획 수립 기준을 보면 ABB가 지출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업무 추진이라든가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 ABB를 지출을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에 초과 지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ABB를 충당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ABB 사용한 내용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 내용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1차 추경 때 편성한 저소득층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이라든가 코로나19 입원 이제 격리자 이제 생활비 지원 같은 경우에도 그 국시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자치구 부담금에 대한 ABB 사용입니다. 그래서 사업 특성상 그 소요 예산이라든가 그 규모가 정해지지 않고 지급 시기도 이제 불확정해서 그래서 이제 그 ABB로 이렇게 집행을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ABB를 사용할 때 이런 뭐 불가피성이라든가 예측을 이제 어려운 경우 이거를 판단을 누가 하느냐? 이거는 이제 1차적으로 저는 그 집행부에 있다고 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치단체장의 판단 저지가 있는 상황으로 그래서 이런 앞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이런 판단에 의해서 불가피하고 그다음에 예측 가능성이 조금 어렵다. 그리고 좀 더 예산의 규모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게 좀 더 확정됐을 때 집행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일단 그 ABB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그 판단을 했을 때는 국시비 매칭 사업에 대한 이제 그 ABB 집행이 맞느냐 이런 거를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집행 시기나 이런 시급성을 감안해서 구배 매칭 부분에 대한 ABB 사용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ABB가 사용이 이렇게 이제 그 사전 의결 전에 하는 이제 그 예외다 보니 이거를 각 통제 장치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 ABB의 적정 사용에 대해서도 이게 맞느냐라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회에 또 판단이 이제 받을 수 있도록 저희 구의 조례도 이렇게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ABB 승인 지출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제3조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망을 보면 구청장은 ABB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또는 분기 만료일에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법 규정 이 조례에 따르면 ABB 지출에 대한 사항을 예산결산위의 검사를 거쳐 의회에 별도로 이렇게 안건으로 제출 승인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BB가 이제 재량권이 있고 그다음에 사전 의결 전의를 하지만 사후 또는 사전에 그 ABB의 그 통제는 다 이제 의회와 또 집행부 쪽에서 그 다 이렇게 그에 대해 남용되지 않도록 이렇게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답변이 됐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4월 이제 그 추경을 이제 예정돼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그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대부분 이제 성립전 예산이고 그다음에 긴급 그 추경 요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4월 추경에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그 3월 추경을 하면서 ABB의 80억 정도가 ABB로 이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ABB 이제 다시 추경에 해서 이게 다시 편성할 것이냐 아니면 ABB 상태로 이거를 이제 이제 지출할 것이냐 이걸 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제 근거가 이제 그 폐업 상공인 이제 소상이 지원하는 부분하고 이제 청년 관련해서 지원하시는 부분 이 두 부분이 이제 이번에 이제 의회 때 이제 근거가 마련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이게 ABB가 그냥 ABB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서가 이제 저희 기획과로 이제 요청을 합니다. ABB를 달라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획과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심사를 합니다. 심의를 해가지고 이게 예비로 적정한지, 그 다음에 그 규모라든가 사업의 구체성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세부 사업이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이제 사후에 또 이제 또 의회에 보고하고 있게 돼서 특별하게 여기서 다시 편성을 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집행할 그런 예정으로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상임위원회 때 ABB 85에 대해서 어떻게 쓰겠다 그래서 의회에서 다 보고가 돼 있고요. 또 의원님들도 사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차기 추경을 이제 얼마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할 거냐 또는 뭐 규모는 어느 정도 되냐 이렇게 했는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했더니 이게 이제 대부분이 이제 성립전 예산이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제 뭐 일부 뭐 임차료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제 사정 변경에 의해서 또는 행정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약간 좀 추가적으로 좀 예산이 필요한 부분. 그래서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예산 부서와 협의를 했을 때 뭐 8월이나 9월 초쯤에 이제 하는 그 예산에도 괜찮다 이런 이제 부서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어서 그렇게 이제 현재까지 파악한 거로는 추경의 규모가 많을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이제 그 5월, 6월, 7월 이제 이렇게 지나면서 이게 이제 그 수요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또 시급한 내용이 이제 추가될 수 있고 또 이제 발생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저희들 한 번 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급한 내용이라든가 예산 규모가 많으면 9월 초로 돼 있는 이 추가경 예산을 의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일정이라든가 또는 뭐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협의를 해서 같이 조율해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그 의원님 말씀에 이제 그 답변이 좀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 집행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든 예산의 편성과 심의는 결국 행정 서비스를 받는 주민한테 초점이 맞춰졌다고 봅니다. 결국 모든 예산의 편성과 심의는 집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저희 같은 경우는 80% 이상을 외부 재원을 쓰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이제 그 전체적인 큰 틀에서 주민의 입장과 또 지역의 발전이 뭐라는 거 볼 때 공공에서 예산의 투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시기적으로 또는 주민의 만족도 측면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 이게 판단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100% 동감은 하나 좀 이게 제때 또 시기적으로 딱 맞게 이렇게 이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에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라든가 예산 편성, 집행에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은 다 주민들이 제때 이제 그 공급을 받고 주민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셨지만 그 예산이라는 게 이제 그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 집행부에서 뭐 다 아시겠지만 의원님도 계시겠지만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이게 제때 그 시기에 맞춰서 유의적으로 이렇게 쓰일 수 있도록 저희들도 더 많이 노력하고 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이 주신 말씀은 저희가 행정에 더 반영이 되고 더 그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을 충실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고 또 이게 법률의 규정상 딱 안 맞게 이렇게 좀 진행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나름대로의 집행부의 속사정이라든가 고민이 좀 있었다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그 예산의 편성 시기라든가 또 뭐 이런 규모, 그 다음에 세목을 정하고 편성하는 지난번 3월 추경에 그 저희가 총괄하는 입장이지만 실무진의 판단은 옳았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못지않게 굉장히 또 고민해서 이렇게 편성되었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의원님이 주신 말씀은 행정에 더 반영이 되고 더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삼고 또 부족한 점은 더 채워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예산은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성립 전에서 성립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의회 기능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심사에 부족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들은
의견 주시면 또 같이 얘기하면서 협의해가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뭐 부족하지만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